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읽어주는 경제 리더입니다. 미국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러시아도 절대 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혼자서 해냈습니다. 중동 하늘을 날아오는 미사일을 96% 격추시킨 천궁2. 전 세계가 경악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레이저 한 발로 드론 수천 대를 태워버리는 무기. 전자기파로 적의 회로를 통째로 녹여버리는 1급 비밀병기까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지 몰랐죠. 여러분, 천궁2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하늘의 활이라는 뜻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른 미사일로 맞춰서 떨어뜨리는 무기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거랑 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상대방 미사일은 KTX보다 30배 빠른 속도로 날아옵니다. 우리 요격탄도 맹렬하게 날아가죠. 이 두 물체가 3차원 허공에서 정확히 1m 이내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요격이 됩니다. 세계에서 이걸 독자 기술로 해낸 나라가 손에 꼽습니다. 세계에서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궁2가 중동에서 실전 대비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됐죠.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천궁2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격률 96%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난리가 났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만든 연구원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개발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96%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빠진 나머지가 왜 빠졌는지를 더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수준입니다. 전 세계가 놀랐는데 정작 만든 사람들은 예상했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부심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결과를 보고 바로 추가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30발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납품했냐고요? 우리 방산업체의 생산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개발 단계부터 이미 생산 시설을 함께 준비해뒀습니다. 천궁2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확신이 결국 로켓 배송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계약이 터지면 수십조 단위의 돈이 움직이는 게 방산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핫한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천궁2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선배 연구원들은 지금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결과물을 못 보고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자기 손으로 완성된 걸 못 본 겁니다. 그분들이 쌓아놓은 기술 위에서 후배들이 천궁2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과는 한 세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2세대, 3세대가 함께 만들어낸 겁니다. 60년을 꾸준히 투자하고 믿어준 정부가 있었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묵묵히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합이 결국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국산화율이 95%입니다. 핵심 기술은 전부 우리 것입니다. 탄도탄 요격 기술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러시아도 이 기술만큼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혼자 만들었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주니까 스스로 다 해낸 겁니다. 그 결과가 세계 손에 꼽히는 독자 탄도 요격 체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껴지십니까? 우리 연구원들은 지금 해외 전시장에 가면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예전엔 물어보러 다녔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옵니다. 그러면 이 천궁2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무기를 만드는 게 스마트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 아십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쓸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만들면 됩니다. 무기는 군인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군인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표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구원과 군인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맞춰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리 군은 영하 30도 혹한부터 영상 40도 혹서까지 모든 환경에서 무기가 작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구원이 영하 32도 챔버에 여름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니 영상 32도였습니다. 60도 온도 충격을 맞고 다음날 몸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 환경을 무기가 견뎌야 합격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미사일은 한 번 쏘면 없어집니다. 시험하고 나면 회수가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 원인을 찾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은 켰다 껐다 반복하면서 확인할 수 있죠. 미사일은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쏴야 하는데 쏘면 없어집니다. 이게 무기 개발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궁 기본형을 개발하던 시절입니다. 비행 시험을 했는데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실패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미사일은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원인을 추정해야 했습니다. 추진기관 팀과 다른 팀이 서로 내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 시험을 딱 일주일 앞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어부가 조업 중에 그물에 뭔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먼저 보니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미사일 잔해였습니다. 연구원들이 달려가서 확인했더니 연소관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추진기관에 문제였다는 게 그제야 증명됐습니다. 행운이었습니다. 이런 행운이 없었다면 원인을 못 찾은 채 다음 시험을 해야 했을 겁니다. 이게 미사일 개발 현장의 현실입니다. 첨단 기술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가끔은 어부의 그물 같은 행운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면서 천궁이 완성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번엔 북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요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드론입니다. 그것도 자폭 드론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습니다. 거기서 자폭 드론 운용법을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드론을 수입해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 자폭 드론 수천 대가 한꺼번에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겁나십니까? 겁낼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천광입니다. 레이저 무기입니다. 드론 하나가 100원짜리 무기라면 미사일로 대응하면 손해입니다. 레이저는 다릅니다. 전기만 있으면 쏠 수 있습니다. 발사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고, 레이저를 발사해서 무력화합니다. 드론이 빠르면 빠를수록 레이저는 더 잘 맞습니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까 비행 시간이 없습니다. 쏘는 즉시 도달합니다. 지금 이 천광이 전력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폭 드론 수천 대가 날아와도 대한민국이 끄떡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입니다.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 줄여서 HPM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전자레인지 안에 스마트폰을 넣으면 불꽃이 튀고 망가지죠. 같은 원리입니다. 드론을 향해 고출력 전자기파를 쏩니다. 드론 안에 있는 회로와 칩들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드론이 우두둑 떨어집니다. 이걸 방향성 있게 쏠 수 있습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사자후 같은 겁니다. 크게 외치면 그 방향에 있는 게 다 영향받는 그런 무기입니다. 드론 한 대를 정밀하게 잡는 레이저와 달리 HPM은 범위 전체를 한 번에 무력화합니다. 레이저가 핀셋이라면 HPM은 그물입니다. 두 무기를 함께 쓰면 어떻게 될까요? 드론대가 아무리 많이 와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금 이 두 무기를 천궁과 연계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어막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만든 사람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명함에 부서 이름이 없습니다. 숫자로만 표시됩니다. 가족에게도 무슨 연구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빠 무슨 일 해요?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합니다. 연구원끼리도 서로 다른 팀 얘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해줍니다. 그게 매너입니다.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밀리터리 덕후로 자라서 오직 이 연구소 하나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닙니다. 화려한 직업도 아닙니다.
흰 가운을 입고 멋진 실험실에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인도에서, 원양에서, 영하 32도 챔버 안에서 작업복 입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탐내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 오늘 밤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묵묵히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